신역사주의 문화의 물론 영미문학 비평 Culture Anarchy 제1장에서 논한 영미 문학 연구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매튜 아놀드 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영국인의 천상의 특권 heaven born privilege 주장하는 노동자 계급을 무정부주의 아늑기의 근원지 중 하나로 본다. 1869-1971 이러한 의미의 개인의 자유는 노동계급을 생각하고 말한 채 고의의 것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솔함과 무분별한 천박함, brashness and thoughtless vulgarity 이 문화의 반대라는 활동과 과거로 이끈다. 그것의 제목이 이미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교양과 무질서는 한편으로는 일, 관성과 질서를 함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혼돈과 무법천지를 내포하는 문화 사이의 이원적 대립을 형성하고 있다. 문화컬처라는 용어는 현재 대부분의 문화학자들이 고급 문화할 컬처, 즉 특정 엘리트의 문화라고 간주하는 것을 분명히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동계급 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노동계급의 생활 방식과 세계관을 일컫는 말처럼 우리가 쓰는 것처럼 아놀드는 더 많은 인류학적 또는 사회학적 의미에서는 이 용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하이컬처 사상과 말로 표현된 최고의 것을 유지하고 있는 우월한 고급 문화와 그 존재를 항상 위협하는 대표적인 인류학적으로 정의되는 문화 사이에 대해 립은 영미 비평의 붉은 실타래처럼 위협적으로 이어진다. 사실 고급 문화와 다양한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생활 방식들, 대중문화 사이의 이러한 대립은 영국의 학자들에게 남다른 자신감을 심어준 것이다. 고급 문화는 본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문화와는 다르며 다른 문화적 표현에 관해서 본질적으로 반대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고전적인 영미 비평에서 흔히 마주하는 선교적 열망과 도덕적 절박성을 설명한다. 무엇보다도 문학 비평가인 아놀드의 최고의 수호자인 리비스에게는 문화를 수호하고 수준을 유지하고 열등한 모든 것을 걸러내는 일정의 문화적 비평을 제공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었다. Haggard is the use of literacy. 하지만 비록 하위문화 또는 대중문화 우리는 이 두 개념을 서로를 혼동하거나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에 대한 강한 의견을 표명하더라도 전통 비평에서는 이를 제대로 연구하거나 고려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1950년대 후반 영국 비평가 리처드 호버트의 교양의 효용 1957로 인해 바뀌었다. 출판과 오락에 대한 특별한 참고가 있는 서민생활의 양상이라는 부제를 가진 이 책은 1930년대와 1940년대의 요크셔 노동자 계급 문화에 대한 따뜻하고 자전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그 시대의 인기 잡지를 가까이서 읽은 것과 함께 1780에서 1950년 레이먼드 윌리엄스 문화 및 사회 레이먼드 윌리엄스 as Culture and Society 1780-1958년을 결합시키면서 18세기 후반부터 거의 현재의 저술 시대에 이르기까지 영국에서 발전한 문화의 사상을 추적한다. 호버트와 윌리엄스는 인문주의적 관점을 대변하는 호버트와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을 대변하는 차이는 있었지만 둘 다 문학학자들이었고 또한 둘 다 고급 문화의 관점에서 노동자 계층 문화가 일반적으로 비난받고 무시되어 온 가치 있고 삶을 향상시키는 자질을 강조했다. The texture of life in the group. Childish yet affirmative and valuable. 여기 호버트의 확고하지만 동정적인 태도의 예가 있다. 호버트는 보다 진정한 노동자 계급의 잡지들과 주로 여성 독자들을 위해 판드는 소설들이 어떤 면에서는 조잡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속해서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영위하는 집단의 삶의 질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한다. 호버트는 대부분의 노동자의 물질적 상황은 관습적이다. conventional 라고 계속 말한다. 즉 그것은 독자들의 태도를 반영한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결코 사람들이 처음으로 생각하고 싶은 유흥만큼 우스꽝스러운 것은 아니다. 490년 노동자 계급문
화는 단순하고 종종 어린애 같기도 하지만 그것은 진실하고 정적이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Juxtaposition of authenticity and inauthenticity.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문학을 펄프 픽션이라고 부르는 것과 나누는 것을 주저 하지 않지만 호버트의 책은 전통적인 리비스주의자들의 진실성과 비진실성이 양립을 반복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장벽을 넘어가는 것을 반복한다. 하극과 더 오래되고 더 전통적인 노동자 계급 잡지들은 진실성을 전달하는 반면 새로운 잡지들은 그 장르의 전후 상품화의 확실한 신호인 최대 판매와 최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계산된 정책인 진정한 선정주의에 굴복하는 경향이 있다. 미덕과 성실 새로운 조작적인 대중문화는 한편으로는 출판사와 작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객들 사이에 여전히 공유 가치의 체계인 결합이 있는 오래된 대중문 화를 대신하고 있다. 윌리엄즈에서 우리는 유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문화의 이상에 대한 비슷한 메아리를 발견한다. 윌리엄스는 문화와 사회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우리는 그것 없이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라고 말한다. 1961 304 역설적이게도 그는 어떤 사회에서든 우리가 이상의 문화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알고 있다. A whole way of life. 윌리엄즈의 용어에서 문화는 궁극적으로 사회관계의 본질에 대한 생각에 의해 특징 지어지는 전체적인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 계급 문화 사회관계의 경우는 solidarity로 결정된다. 그러나 부르주아 중산층과 하층 계급과 같은 대한 문화의 공존은 통적인 문화를 배제하지 않는다. 우리 문화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삶의 방식과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적절히 공통적인 것으로 묘사될 수 있는 영역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313. 그런 다음 이러한 공통문화의 추가적 발전은 구성원들에 의해 터링되는 유기적 성장으로 설명된다. 공통문화에 대한 생각은 자연적 성장과 그 경향에 대한 생각을 한꺼번에 불러 모으고 있다. 322. Anthropological Concept. 하그터 윌리엄즈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별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거부하는 문화적 비평의 기반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하그는 그것을 대체하고 있는 새로운 문화의 상업적 면모를 드러 내기 위해 더 오래되고 더 진실하며 유기적인 노동자 계층의 문화를 이용한 윌리엄스는 자본주의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에 의해 촉발된 파괴적인 발전을 비판하기 위해 민주적 연대와 같은 노동자 계급의 가치에 기반을 둔 공통된 문화에 희망을 두고 있다. 둘 다 문학 비평에 대한 연구 분야를 근본적으로 장하는 데 윌리엄스는 문학이 중요한 것을 인정하더라도 사실상 인류학적인 문화 개념을 도입한다. 비록 그들의 진실성과 유기적인 일관성에 대한 그들의 이상에서 호가트와 윌리엄스는 오늘날 많은 비평가들에게 오래된 지적 체계에 속하지만 우리가 문화적 연구라고 부르는 것이 현재 문학학자들의 정당한 관심사가 된다. 문화연구. 문화연구는 호버트가 196년에 출판한 팜플렛의 제목에 반영된 발전이다. 현대 문화연구. 문학과 사회연구에 관한 연구를 위한 접근. 1970년대 초 이후 영국에서 시작된 문화비평가. 들은 그들의 그물을 훨씬 더 넓게 던지게 되었고 호버트의 제목이 가리키는 문학과 사회사 이해관계를 훨씬 넘어서게 되었다. 윌리엄스의 엄청난 영향력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 당시 새로 설립된 버밍엄 대학 현대 문화연구센터의 소장으로서의 자격으로 호버트는 또한 1970년대 중반 이후 우리가 목격했던 다른 분야로의 문학 연구의 폭발적인 확장에 크게 기여했다. 문화 연구의 확장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알투서 그의 국가기구와 함께 푸코 파파울에서 도출한 통찰력,
즉 문화 실천의 형태에서 문화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권력은 더 이상 군사력, 경제력 또는 정치적 힘이라 는 측면에서 독점적으로 정의되지 않았지만 항상 무해하거나 심지어 왜곡되어 보이는 활동에서 발견되었다. 따라서 문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졌다. 또 다른 이유는 문학 텍스트와 비문학 텍스트의 추정 차이에 대한 후기 구조주의의 급진적인 질문이 문학 텍스트와 지금까지 쓰여진 모든 것 사이의 연속성을 만들어내어 문학 비평의 당한 탐색 기반을 크게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호버트와 윌리엄스의 시대 이후 문화 연구학은 본적인 변화를 거쳤다는 것은 분명하다. Interaction and Exchange 1980년대와 1990년대 동안 대부분의 문화연구 종사자들은 기원, 존재, 그리고 일관성에 대한 후기 구조주의의 반대 입장을 받아들였고 문화를 정통적이고 유기적인 용어로 보는 접근법을 회피해왔다. 영국 르네상스 귀족의 문화든 현대의 축구 훌리건간의 문화는 현재 끄떡는 상호작용과 교류의 최종 산물이 항상 생성되고 다소 자의적이며 잠정적 이라는 점에서 인위적인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많은 문화들이 일상적으로 그렇기는 하지만 어떤 문화도 배타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어떤 화도 푸코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의 담론을 넘어서 자기 자신 너머에 있는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 푸코의 영향력은 널리 퍼져 있지만 주로 현대 서구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문화 내에서 젊은 세대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문화연구노인 그를 위한 정원 가꾸기는 푸코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기관을 위한 여지를 준다고 할 수 있다. The Offshoot of Literary Studies 문화 연구 전문가들은 필연적으로 랩, 뮤지컬, 액션, 영화, 컴퓨터 게임 등 화와 그 제품을 관련의 매개체로 보고 있지만 그들은 그러한 제품이 전달되고 사용되는 방식이 종종 그들이 전달하는 메시지와 상충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주체적인 위상이 효과적으로 거부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 문화학 전문가들은 심지어 특히 청소년 문화는 아마도 완전히 의도하지 않았지만 정치적으로 환영할 만한 해방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연구는 문학연구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고 사이먼 에버리의 말에서 그것이 그렇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문학 비평 등 전통적인 해석하기 해석적이고 공감적인 방법들로 끊임없이 되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초점은 분명 거짓말이 아니다. 자연 그러나 그것의 거의 모든 표현에 있어서 현대 문화의 엄청나게 큰 세계. 문화 연구에는 책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학 이론에 보다 다루기 쉬운 세계로 돌아간다. 신역사주의와 문화의 물론 문화의 구성성과 문학 연구의 결합은 현대 비평에서 두 가지 주요한 방식으로 중심적이다. 기원부터가 미국적인 것으로 남아있는 뉴 히스토리시즘과 주로 영국적인 cultural materialism. 이 두 이론을 따로 논하기 전에 이 중요한 공통점을 명확히 하자면 무엇보다도 다 르네상스 문학에 대한 당시의 전통적인 연구, 특히 마르크스주의와 후기 구조주의의 지향, 특히 자아, 담화, 권력에 대한 포스트 구조주의 관념의 혼합, 특히 신역사주의가 후기 구조주의로 더 기울어지면서 셰익스피어의 저작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권력, 정체성의 구축, 그 밖에 후기 구조주의 문제에 관한 담론, 문화 유물론이 먼드 윌리엄스의 마르크스주의로 치우친 것과 그 역할에 대한 강조는 마르크스주의와 문학에서 문화 유물론을 창안한 배경이며 체제 및 체제 전복 가능성 possibilities of subversion 또는 일부 문화 유물론자들이 그것을 부르는 것을 선호하는 것처럼 체제 데시던스가 핵심 내용이다. Partially in command of 신역사주의와 문화유물론은 작가의 자율성과 개인의 천재성을 모두 배척하고 문학작품의 자율성을 완전히 그들의 역사적 맥락과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작가의 역할이 완전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작가가 기껏해야
부분적으로만 지휘하는 역할이다. 저자의 역할은 역사적 사정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저명한 새 역사학자 스티븐 그린블렛의 표현처럼 예술작품은 복잡하고 공통적으로 공유되는 관습의 레퍼토리와 사회의 제도와 관행이 갖추어진 창작자나 계급 간의 협상의 산물이다. 그린블렛 1989시 12분. 그렇다면 문학 텍스트는 항상 훨씬 더 넓은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용도의 일부이자 소품이다. 그 창작의 역사적 순간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문학 텍스트는 역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전통적인 영미 비평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 자체의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대신 문학 텍스트는 항상 한 가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정치적인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는 구성이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하나 이상의 담론이나 이데올로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의 매개체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다른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문학은 단순히 힘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과 이데올로기의 통합 및 또는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마치 그것이 개인의 수준뿐만 아니라 그룹이나 국가의 수준에서도 정체성을 확립하는 도구로서 기능하는 것처럼 말이다. Literature actively makes history. 문학은 단순한 역사의 산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역사를 만든다. 이 모든 것이 문화 연구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문학을 초월적, 본질적으로 역사적 텍스트의 특별한 범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공식적으로 구별될 수 있을지라도 새로운 역사학자들과 문화적 유물론자들은 문학 원문을 그들이 다른 비문학적 원문을 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룬다. 그들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권력 및 이념 및 문화 건설 과정이 관계를 추적하고 밝혀내기 위해서 그것들이 종교적, 정치적, 역사적 또는 지금까지 무시되었던 주변부 하위 문화 프로덕트, 마지널 서브컬처의 산물이든 간에 더 이상 문학과 다른 텍스트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The New Left of the Late 1960s. 마지막으로 모든 믿음과 가치를 포함한 문화가 건설이라는 확신에서 신역사학자들과 문화유물론자들은 그들 자신의 가정도 고 성적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해체적이라는 것을 기꺼이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정치적 비전에 의해 동기부여된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저명한 신역사학자 비평가인 캐서린 갤러거는 신역사론과 문화, 유물론적인 사상은 1960년대 후반의 뉴 레프트 거워즈 1989 내에서 특정한 가닥의 연속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우리가 후에 보게 되겠지만 이론이 아닌 신역사론의 관행에 관해 모든 사람이 그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New Historicism 신역사주의. 만약 신역사주의와 문화적 유물론이 그렇게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은 정복, 즉 반체제 subversion or dissidence가 그들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캐서린 벨시가 최근 주장했듯이 신역사주의의 문화에 대해 한 관점은 반대의 여지가 없다. 대신 사소한 반란만여 그것은 단순히 사회적 통제를 대하는 사건들을 제공한다. 범죄는 경찰의 확장을 정당화한다. 벨시 2029하지만 선 신역사주의의 역사를 살펴보자. 비록 이 용어가 이전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역사주의 역사주의는 과거가 진정으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견해를 언급하는 그 현재의 의미를 갖게 되었는데 저명한 역사학 자 비평가 스티븐 그린블렛이 르네상스 시대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최근 작품을 묘사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을 때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평가들은 그린블렛이 그의 저서 모어부터 세익스피어까지의 르네상스 자아 형성서 패셔닝을 출판했던 1980년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유명한 신역사학자 루이스 몬트로즈는 보통 권력의 작용과 관련이 없는 장르에서 권력의 존재를 주장했는데 그가 주목한 장르는 목과 파스텔로였다. Renaissance self-fashioning. 사회관계는 본질적으로 권력의 관계라는 푸코의 가정을 따라 몬트로즈는 그의 에세이 세피어드의 여왕 엘리자와 권력의 목가에서 사회관계의 징적 중재에서 엘리자베스 시대의 목가들의 역할을 검토했다.
르네상스 자기 패션은 16세기에는 조작 가능하고 교묘한 과정으로서인 간 정체성의 형성에 대한 자의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르네상스 개인이 완전하고 진실로 그들 자신을 형성하는 진정한 자치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타머스 모는 자신의 조건 또는 프로젝트 즉 자율성의 척도를 암시하는 용어로 자신을 연극에 밀어넣고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하고 자신이 비현실성을 영원히 깨닫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 와 있는 권력에 대항하여 자신을 형성할 수 없고 권력이 배치된다는 것을 발견한다. 반대로 그러한 습들은 정확히 와이어트의 자기 패션을 구성하는 것이다. Our identity is never given. 자아가 형성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인식의 증가는 자아가 어떻게 권력, 관계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자아가 항상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증거로 이어지며 심지어 처음에는 무엇이든지 완벽하게 통제될 수도 있다. self-fashioning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들 또는 우리가 억누르는 사건들이나 실제 재현하는 방법들과 우리가 그 일부인 권력 사이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며 우리의 정체성이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개념을 따른다. 푸코의 대서사의 역사 균열에 대한 관심에서 영감을 받아 그린블렛이 연구는 또한 신역사주의의 초기 주제인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따라 권력의 작용과 규제의 관행이 변화하는 방식, 즉 이 경우 전근대적에서 근대 초기로의 이행이 아닌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를 소개했다. Power Works to Discourses. 따라서 존 브레니건의 신역사주의에 대한 정의를 모든 종류의 텍스트에 있어서 권력관계를 가장 중요한 문맥으로 특권하는 비판적 해석 방식과 문학을 권력관계, 가시화된 공간으로 취급하는 비판적 관행이라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인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브레니건 1998. 우리가 보았듯이 비록 그것이 보통 물리적 폭력의 위협에 의해 뒷받침되는 위치에 있긴 하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권력은 물리적인 힘을 의미하지도 않고 압력을 통해 강요하는 것도 아니다. 이 푸코적인 문맥에서 권력은 담론을 통해 작용하며 이념과 마찬가지로 그 주제에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고 따라서 자유롭고 자율적인 결정이라는 인상을 준다. 신역사주의 학자들은 문학의 분산적 관행 디스커스 프랙티스에 참여함으로써 역사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본다. 루이스 몬트로즈의 1983년 에세 이 쉐이핑 판타지 엘리자베스 여왕 문화의 성별과 권력의 형상은 자서전, 여행, 셰익스피어 희곡을 포함한 광범위한 문헌을 논하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즉 그의 칭호의 쉐이핑 팬터시 버진 퀸이라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숭배를 만드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본다. The disempowered and marginalized. 이것은 문학사는 아니지만 문화사도 아니다. 적어도 1970년대에 역사의 하위 분야로 발전했기 때문에 문화사도 아니다. 신역사주의 그리고 이것은 문화적 유물론과 공통되는 또 다른 관심사, 푸코의 전통은 지금까지 숨겨져 있고 의심이 가지 않는 권력의 원천과 권력이 어떻게 경쟁자들의 이야기와 담론을 억압하거나 무시해왔는지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푸코처럼 신역사주의는 우리가 거의 듣지 못하거나 전혀 듣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방법은 문학적으로 비판적이기보다는 인류학적으로 비록 많은 면밀한 읽기가 관련되어 있지만 또는 역사적 특정한 문학 텍스트의 창조에 사회 경제적 상황과 같은 역사는 문학을 조명하기 위해 읽혀지지 않으며 문학도 역사에 직접적인 빛을 주기 위해 읽혀지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의 역사적 시대는 외딴 문화로 비춰져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우리가 함께 일해야 하는 모든 종류의 텍스트인 다양한 discursive manifestations이 세밀한주의를 필요로 하고 서로 접촉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되면 권력 관계와 그 문화 안에서 작용하는 권력들이 드러날 수 있다. Anecdotal material. 이것은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접근하려고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0년대 초기의 신역사주의는 나중에 큰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일화적인 자료로 그것의
조사를 여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정한 헤게모니 체제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하에서 모든 것이 상호 연관되어 있고 특정 한 텍스트의 어떤 특정 기관도 특권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과거 문화 탐사에서 시작하고 싶은 곳에서 시작할 수 있다. 권력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신역사주의는 권력이 나타나는 곳마다 그것의 언어 형태, 그것의 더 큰 수사적 기교를 취하는 디스커스 폼을 따른다. 문학과 비문학적인 텍스트 사이의 차이, 경제적 하부 구조와 문화적 상부 구조의 차이와 같. 이 문학 연구에 대한 비문학 접근법이 구별되는 것은 문화 연구 관점과는 무관하다. 모든가 이 문화이고 문화는 문학 텍스트처럼 읽고 나눌 수 있다. 다소 느슨한 방법론에서 신역사주의는 미국의 인류학자 클리포드 기어츠 클리포드 기어츠의 개에 힘입은 바 있는데 이는 모든 문화가 매뉴팩처되어 있고 기원 없는 모든 실제적인 목적의 관점에서 문화에 대한 후기 구조주의 관점과 대략 일치함에 또한 그의 두껍게며 사하는 방법 때문이다. 텍스트스크립션은 상세하게 기록되는 사회 및 문화적 관행을 세밀하게 관찰한 분석. 신역사주의는 기어츠와 푸코의 대서사의 분산적 실행과 그 억압적 효과에 기반을 두고 있고 특히 많은 호응을 이끌어낸 것은 푸코의 광범위한 영향이다. 권력에 대한 푸코의 견해와 그 효과성은 폭넓고 결론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우리가 어떻게 비확정적으로 그러한 견해를 판단하든지 간에 그의 작품에는 저항의 가능성에 대한 깊은 비관론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다. 1981년에 새로운 역사학자 에세이 인비지블 불렛에서 스티븐 그린블렛은 푸코의 비관적인 경향을 되새기며 르네상스 시대 전복은 필연적으로 권력의 손에 놀아났다고 주장한다. 사실 권력은 체제 전복세 보여준이 필요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생산한다. 스브스븐스는 그 권력에 바로 그 산물이며 그 목적을 더한다. 그린부 1981 48 다수의 논평가들이 진보적이고 해방적인 정치에 대한 신역사주의의 공헌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이 비관론은 모든 신역사주의자들이 반드시 공유하는 것은 아니며 나는 공정하게 그린블렛 자신이 문화적 유물론자인 앨런 신필드가 신역사주의는 인트라분 모델이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신의 비판적 관행을 변호했다고 말해야 한다. 그는 에전시란 사실상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린부 1990시 74분 그는 즉시 에이전시에 매우 제한된 지평을 스케치한다. Actions that appear to be single or disclosed as multiple.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신역사주의는 역사적 과정을 바꿀 수 없고 불변할 수 없는 것으로 상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개입에 대한 한계나 제약들을 발견하는 경향이 있다. 단독으로 보이는 행동들은 다중으로 드러난다. 겉으로 보기에 고립된 개인의 천재의 힘은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이와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반대자의 제스처는 더 큰 당화 과정의 요소가 될 수 있는 반면 사물의 질서를 안정시키려는 시도는 그것을 전복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74-75 Awareness of the omnipresence and power of ideology. 물론 신역사주의자들은 문화의 패권적 담론 내에서 주체에 대한 기껏해야 제한적인 자유와 그 담론에 대한 그것의 필연적인 관여가 르네상스 시기와 함께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루이스 몬트로즈가 말했듯이 나는 내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바로 그 기관들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데 복잡하고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몬트로즈 1989시 30분 신역사학자들의 주장은 언제나 어느 정도 그들의 개인적, 사회적, 제도적 상황의 결과이다. 신역사학 연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미리 알고 그것의 결과가 결함이 있고 불완전한 것이라면 신역사주의 관점의 유용성에 대해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몬트로즈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기관의 가능성은 데올로기로부터의 도피에 대한 환상에 기초할 수는 없다고 해도 이데올로기의 유와 권력에 대한 인식은 우리에게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 A reflexive knowledge. 이데올로기 내 또는 이데올로기들 사이의 대립이나 모순을 주관적으로 체험해 사는 과정은 빠르게 우리 자신의 주관적인 면들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 우리의 이데올로기 각인의 한조
각을 읽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 매우 편파적이고 불안정한 자아반영적 지식일지라도 피험자에게 대리인으로서의 권한 부여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그인부터리 반대하거나 경쟁하는 담론이 서로 충돌하게 하여 서로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생각과 행동을 위한 여지를 만들 수 있다. 여기서 가정하는 것은 그렇게 가능하게 된 저항은 권력의 산물이 아니라 진정으로 전복적이라는 것이다. 몇 가지 관찰을 통해 신역사주의 논의를 결론지어보자. 첫째, 이 시점까지 신역사주의가 내상수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인상을 심어왔다. 그것이 진정한 혁명을 일으켰던 르네상스 이연 구내에서 실제로 처음 나타났지만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신역사학적 접근법이 빅토 리아 시대의 다른 연구로 이미 확산되었고 1990년대에는 거의 모든 곳에 존재했다. 둘째로 이것은 문화유물론에서도 마찬가지인데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한편으로는 신역사주의와 페미니즘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포스트 식민시대 학문 분야 사이의 경계선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An agent of appropriation. 예를 들어 1991년에 그린블렛에 져서 놀라운 소유 신대륙의 경이로움은 우리가 이제 포스트 식민주의라고 부르는 연구 분야에서 작동한다. 그것은 신대륙에 대한 유럽의 탐험가들과 여행자들의 반응에서 경이로움이 수행하는 역할을 조사한다. 그는 그 경이로움을 우리가 그 기록된 반응에서 발견한 경이로움의 표현, 이 권력의 도구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전위의 대행자 그린블렛 1991시 24분으로 본다. 그린블렛의 관찰에 따르면 유럽의 대표하는 실행은 탐험, 과여행을 뒤따르는 식민지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록 그 초점은 신세계와 유럽의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민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유럽인들 자신에 맞추고 있지만 다음 장에서는 할 소위 후기 식민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Marvelous Possessions는 역사주적인 만큼이나 포스트 식민지적인 연구이기도 하다. Similar Effective New Historicism 1990년대에 우리가 발견한 새로운 방향은 식민지 시대에 이후에 새로운 분야의 갑작스런 영향과 널리 퍼진 영향에 대한 증거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것은 심각한 비판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 페미니스트와 다른 비평가들은 신역사주의의 권력 관점이 어떻게 신역사주의자들의 권력 비판 구조가 계급, 성별, 인종 간의 차이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도록 등하고 균질화되었는지에 대한 증기롤러 효과를 반대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신역사주의는 주제들의 구성 방식에 대한 분석의 미시적 차이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상의 새로운 역사학에서 주제들은 단순히 지배적 이념의 산물이 아니라 한 개 이상의 하위 문화에 의해 말하자면 다양한 정도로 그리고 다양한 시기에 함께 구성될 수 있다. 그러한 견해는 성관계와 인종 문제를 즉시 전면에 내세운다. 그러나 차이점에 대한 후기 구조주의자들의 주장에서 나타난 성과 인종에 대한 이론화는 다음 장까지 기다려야만 할 것이다. 문화유물론 Cultural Materialism 문화유물론자들의 비판은 1980년대 중반 조나단 돌리모어의 급진적 비극 세익스피어와 그의 동시대 드라마에서의 종교, 이념, 권력 1984 캐서린 벨지의 The Subject of 트라제디 르네상스 드라마의 정체성과 차이 1985의 출판과 함께 문학 연구 분야에서의 연구 시자리 잡았다. 캐서린 벨지는 이외에 두 가지의 에세이 모음 존 드라크츠가 편집한 Alternative 셰익스피어 1985 및 조나단 돌리모어와 앨런 신필드가 편집한 정치적 셰익스피어 문 화유물론 에세이 1985가 있다. 신역사주의와 문화유물론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요 가정들을 간략하게 요약해보자. 무엇보다도 주체들은 자신의 시간을 초월할 수 없고 이념과 담론에 의해 구성된 문화의 범위 내에서 살고 일한다.
작가들이 살고 있고 내면화된 이념적 구성은 필연적으로 그들의 작품의 일부가 되고 이것은 따라서 항상 정치적이고 항상 권력의 수단이 된다. 돌리모어가 신필드 신필드가 정치 셰익스피어 political 셰익스피어를 소개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셰익스피어의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 영국 엘리자베튼과 자코비안 영국 이코빈 잉글랜드의 경제 및 정치 시스템, 문화 생산 교회, 원, 연극 교육의 특정, 기관 덜러머 신필드와 관련이 있다. Creation은 Consolidation of Power Relation, 권력관계의 생성과 통합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학은 역사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다 역사주의처럼 문화적 유물주의는 이념과 기존의 사회경제적 질서 그리고 종교적 질서가 어떻게 스스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통제력을 잃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는지를 밝혀준다. 마지막으로 문학의 지위가 진실한 초월적 진리에 대한 특별한 접근성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텍스트 종교, 정치, 경제, 법률 등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비문학적인 텍스트와 함께 읽힌다. 문화적 유물론을 미국의 약간 오래된 친척과 구분짓는 것은 무엇인가? 이미 문화 유물론자를 이 그들이 신역사주의가 전북과 반체제 스버전 앤 디센트를 경시하거나 최소한 반체제의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보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을 간략히 표시했다. 문화 유물론자 들은 문학 텍스트들이 일견 현대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데올로기가 그들의 신역사학자 동료들보다는 문학 텍스트에 덜 만연해 있다고 본다. 비록 푸코가 문화유물론의 형성에 특히 미치광이 범죄자 착취당한 사람들 그리고 역사를 통해 소외된 모든 사람들에 관해서 크게 영향을 미쳤지만 문화유물론은 권력에 대한 윌리 엄스의 관점을 따른다. 윌리엄스에게 있어 우리가 보았듯이 지배적인 문화는 문화 분야에서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더 이상 단일하지 않다. Fallines Alternative Views and Beliefs 헤게모니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문화에는 항상 잔존하고 새로 운 긴장감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지배적인 문화는 항상 대안적인 견해와 믿음으로부터 압박을 받는다. 그래서 문학의 유물론적인 분석은 이러한 텍스트들이 어떻게 지배적인 사회, 문화 질서에 불가피하게 보수적인 도구인지 밝혀내지만 그들은 또한 어떻게 그 질서의 명백한 일관성인 내부, 내적 모순, 그리고 그것이 감추려고 하는 긴장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셰익스피어의 오델로에 대한 앨런 신필드의 단층 문화적 유물론과 반체, 제 독서의 정치 1992가 대표적인 예다. 데스데모나가 등장하는 연극예가 부장적 문화에서는 당연히 그녀의 아버지에게 복종해야 하며 정상적인 상황에서 순종하는 딸의 역할은 그녀가 결혼 선택에 있어서 아버지의 바람을 따르도록 이끌어야 한다. Dissident Potential 하지만 초기 현대 시대에 우리는 또한 결혼은 개인적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점점 더 중점을 두는 것을 발견한다. 신필드의 포관 중 하나인 이 결혼 이데올로기에서의 모순은 데스데모나가 아버지 바람을 무시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적합하지 않은 남자와 결혼하도록 허용한다. 그 결과 사회 질서는 즉각적인 압박을 받게 된다. 신필드가 데스데모나를 자유주의적이며 인본주의적인 용어로 묘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데스데모나는 반체제 인사들의 선택에 있어서 자유롭고 자율적인 대리인이 아니다. 신필드가 말하는 소위 반대 잠재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문제의 단층선이다. 불만은 개별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 질서를 특징 짓는데 정 모순에 의해 야기된다. Rating against grain
그러한 서관은 모든 문화에서 발견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학에서 특히 문학에 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문학은 여전히 확고하게 이데올로기가 통제되고 있는 상태에서 모순과 긴장이 해소되고 해결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텍스트가 제공하는 이데올로기적 외관의 균열에 초점을 맞춰 문화적 유물론은 가장 반동적인 본문까지도 읽으며 우리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소외와 배제의 책임이 있는 이데올로기적 기계들을 폭로할 수 있게 준다. 문화 유물론자들은 또한 예를 들어 전통적인 영미 비평에 의한 문학 텍스트의 수, 용이 그러한 텍스트에서 이념적 결함의 존재를 모호하게 하는 방법에 관심이 있다. 돌리모어의 급진적 비극, 다른 많은 것들 중에서도 말로우의 파우스타스, 와 트루누르의 복수자의 비극을 포함한 그가 논의하는 자코비안 비극에 대한 통적인 해석들이 어떻게 이 연극들이 인간주의적 틀에 맞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인문주의적 과정을 훼손하는지를 무시했다고 주장한다. Dissident reading of texts from the past. 문화 유물론에서는 과거 텍스트를 거슬러 읽는 것을 현재에 대한 정치적 개입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보수적이고 인간주의적인 입장에 대한 정치적 도전이자 교육기관을 통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매우 많은 증거로 남아있는 비판적 관행이다. 따라서 그것의 비판적 관행은 과거에 대한 대체적인 이해를 제공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대체로 사회주의와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현재의 정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한다. 캐서린 벨즈의 비극의 주체에서 16세기 살인범 앨리스 아든아워 서든의 다양한 문학적이고 비문학적인 표현에 대한 논의는 즉시 페미니즘에 대한 문화적 물주의의 관여를 드러낸다. 드웨모와 신필드는 프로토콜 셰익스피어를 소개하면서 아래처럼 역설적으로 말한다. 문화적 유물론은 많은 기존 비평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텍스트 사실에 대한 자연스럽고 명백하거나 올바른 해석으로서 그것의 관점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종, 성별, 계급 등을 이유로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회 질서의 변화에 대한 공헌을 기록하고 있다. Dalmore and Sinfield 1985 Dissident, Subversion and Transgression. 신역사주의 학자들이 르네상스 문안의 군집 속에서 숨겨진 권력 관계를 밝혀내는 대만족하는 곳에서 문화 유물론자들은 현대의 정치적 투쟁과 관련이 있는 반목, 전복 그리고 전행의 예를 찾으려 한다. 이러한 이중적 관심 때문에 문화 유물론은 과거의 문학, 즉 셰익스피어의 작품들, 이 후기와 현대 문화에서 기능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돌리모어와 신필드가 지적했듯이 문화는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셰익스피어의 텍스트는 특정한 맥락에서 다양한 제도를 통해 항상 재구성, 재평가, 재할당된 다 reconstructed, reappraised, reassigned 연극이 의미하는 것은 어떻게 의미하느냐는 그들이 위치한 문화 분야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문화적 유물론은 어떤 연극이나 연극의 일부가 중등학교 독서 목록에 있는지 물을 수 있다. 그리고 대학 커리큘럼 내에서 어떤 연극을 찾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소네트들이 표준적으로 단일화되었는지 알 수 있다. 어떤 연극이 아직도 공연되고 어디서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공연되는가? 이안 맥켈런이 주연한 리처드 3세의 꽤 최근의 영화 버전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리처드 3. 이 영화는 이 연극의 역사적인 시기를 벗어나 그 주인공이 1930년대의 괴물 같은 시스트 정권을 수립해 놓은 영화다. 즉 셰익스피어는 어떻게 구성되며 어떤 이념, 적 입장에서 구성되는가? 정치적 셰익스피어의 에세이 중 한 편에서 신필드는 셰익스피어는 교육이 주로 우익을 위해 행해졌다. 그것이 이 책이 바꾸려고 하는 향이다. 더워모와 신필드 1985
135라고 결론짓고 있다. 문화 유물론자들에게 이데올로기는 대학, 박물관, 군대, 학교, 노동조합, 교회, 그리 미니 듣기입니다. 고덜 영향력 있는 광범위한 조직과 같은 제도에서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형태를 취한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의 이미지와 표현이 현대의 이데올로기를 위해 배치되는 방식으로 물질화된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라고 불리는 상품의 상품화,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를 광고에 사용하는 것이다. 폴트라인에서 신필드는 영국 전통의 연속성을 환기시키는 셰익스피어 글로브 극장에 대한 언급이 어떻게 방어 장비 제조업체에 의해 자신과 그 미니 듣기입니다. 상품을 홍보하는 데 사용되는지를 보여준다. 문화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볼 때 현대 문화는 제도화된 형태와 대중적이고 대량 생산적인 형태 모두에서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보수 이데올로기에 끊임없이 도전해야 하는 전쟁터이다. Richard 1995 film. 이 영화는 1930년대 영국을 배경으로 한 연극이 이야기와 등장인물들을 각색하는데 리처드는 왕위를 찬탈하려는 파시스트로 묘사되었다. 이안 맥켈런은 리처드 3세를 연기하고 롱크레인과 함께 각본을 썼다. 배역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으로 아네트 베닝, 버킹엄 공작으로 짐 브로드벤트, 웨블스 작으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앤 네빌, 에드워드 미망인으로 크리스틴, 미니 듣기입니다. 토머스 클레런스 공작으로 나이젤 호선, 요크 공작으로 매기 스미스, 에드워드 왕으로 존 우드 등이 있다. 제50회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 브리티시 아카데미 필름 어워즈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의상 디자인상을 수상. 리치몬드는 엘리자베스와 결혼하고 상하 양당과 정파를 합쳐서 리처드에 대항한다. 군대의 충성도가 떨어지고 왕관에 대한 그의 주장에 정당성이 약화되자 리처드는 해상 침공을 계획하고 런던을 진격할 계획인 랑카스트리아인들과 마지막 전투를 준비한다. 리치몬드에 의해 궁지에 몰린 리처드는 광적인 미소를 지으며 광란의 도가니에 빠진다. Acrimony of Debate. 1980년대 중반에 문화 유물론이 대두된 후 벌어진 논쟁의 신랄함은 그 개입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더 전통적이면서도 여전히 광범위하게 휴머니즘적인 특히 오랜 논쟁거리가 되어진 셰익스피어에 대한 접근을 선호하는 문학학자들의 미니 듣기입니다. 권력과 숫자를 보여준다. 신역사주의처럼 문화유물론은 르네상스 연구 분야에 대한 이론의 개입이 사실상 근 시기에 중요한 비판적 관행이 된 이후 1990년대 초에 그것의 본래의 관심 사를 확장하고 제국 및 성차 문제를 통합했다. 그러면서 항상 현재 논의의 정치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나단 돌리모어의 섹슈얼 디스는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와일드, 프로이트에서 푸코까지 1991, 와일런 신필드의 와일드 센츄리, 여성화 오스카 와일드와 퀴어모 멘트 1994와 그의 문화정치 퀴어 리딩 코일 웨딩은 이러한 발전을 시하지만 본문이 줄을 이루는 소위 퀴어 이론은 후에서 자세히 언급된다. 우리는 먼저 후기 식민주의 이론 즉 이미 간략히 언급했던 제국 이론을 먼저 다루고 1990년대에 문화적 유물론이 발전한 미니 듣기입니다. 또 다른 방향도 살필 것이다. 요약. 후기 구조주의 이론 이후 문학 비평은 문학을 훨씬 더 넓은 문화적 맥락이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기 시작한다. 초기에는 르네상스 연구 분야에서 그러나 후의 일반적인 문학 연구에서 비평가들은 문학적인 텍스트들이 필연적으로 파커트에 따르면 사회적 권력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담론의 종료함에 위치한다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한다. 미국의 신역사주의자들과 영국의 문화유물론자들은 권력의 순환에 대한 그들의 역할로 문학 텍스트를 읽는데 영국 비평가들은 진정한 불화의 징조와 셰익스피어와 같은 문화적 아이콘들이 나중에 행해졌던 보통 보수적인
역할에 추가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문학 텍스트의 정치적 차원을 밝히기 위해 신역사주의자들과 문화유물론 자들은 종종 비문학적인 텍스트와 연관된 해당 기관의 담론들이나 지배적인 담론을 참고하여 읽는다. 문화연구는 그 뿌리를 문화유물론과 공유하지만 현대 문화의 전 분야를 연구 대상으로 보고 훨씬 더 넓게 그물을 던진다. 신역사주의와 문화적 유물론처럼 그것은 권력의 작용 그리고 미니듣기입니다. 문화기관들과 단체들과 문화상품들이 그들의 구성원들을 위한 주체의 위상을 생성하는 방법이나 경우에 따라 소비자들을 위해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절대 강압적인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며 그 주체는 그들의 이념적 매력에 저항하면서 실제로 특정 문화, 상품을 즐기고 사용할 정도로 많은 에이전시가 허용된다. The subject is allowed a good deal of agency to the point of actually enjoying and using certain cultural products while resisting their ideology.